화엄사상 제10강 사법계와 공안화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종법계는 화엄종교래인 성기설, 해인삼매, 사법계, 시편연기, 육상원용, 상직, 상집. 이 사법계, 여기에 쓰여진 것은 사종법계를 의미합니다. 이 사법계란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해법계, 그리고 사사무해법계. 이 사법계란, 이 사종법계란 현상과 본체와의 상관관계를 넷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법계라고 하는 것은 일심법계, 일진법계, 이 일심법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다. 이 현상이라 하면 이 색이 되겠고 상이 되겠죠. 이 존재와 현상,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러한 상들과 그리고 그 본체, 근본 마음, 근본 성품, 이 자성, 불성, 이 상과 이 성의 상관관계, 이것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다. 간단하게는 이러한 일심 법계를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거다. 따라서 성기설, 해임설, 사종법계, 시편연기, 육상원용, 상직, 상집은 법계 연기설, 화엄학의 법계 연기설을 설명하는 화엄사상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일심, 이 하나의 법계, 이 네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심, 우리의 근본 마음에는 이 네 가지 차원이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법계는 절대 편등한 본체의 세계다. 공의 세계다. 이렇게 이법계는 공의 세계다. 사법계는 만법이 각기 차별이 있어 유의 현상 세계를 나타냅니다. 이사무의 법계는 공과 유가 각각 둘이 아닌 본체와 현상이 원흉무해한 중독의 세계를 나타내고, 사사무의 법계는 본체와 현상이 원흉무해하며 또한 차별적인 각각의 현상, 차별적인 이 사와 사, 각 현상들 하나하나에도 서로 무해한 세계가 있다. 이것이 곧 화엄의 법계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무해의 설명은 이 화엄학에서만 있는 독특한 교설입니다. 이 사와 사에도 이 사와 사, 현상과 현상, 존재와 존재 사이에도 원흉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각각의 현상 하나하나에도 서로 무해한, 장애가 없는 그러한 세계관을 설하는 것이 화엄의 법계 연기, 이 사사무해 법계를 이야기합니다. 화엄 사종 법계와 공안화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팔만대장경은 화엄경으로 집약되고, 이 화엄경은 이 사종법계로 축약되며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 법계, 사사무해 법계로 축약되며, 이 사법계 중에서도 이사무해 법계가 핵심이며 사사무해 법계가 핵심이다. 모든 불교 교학의 정점에는 이 사종법계와 사사무해 법계, 이사무해 법계가 중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송 하나 보시죠. 천지지천, 천지지전,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요, 하늘과 땅이 함께 구른다. 수산, 물이 산이요, 산수, 산이 물이요, 수상공, 물과 산이 다 비었다. 자, 이것은 사종법계 중에 어떤 법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산이요, 산이 물이요, 물과 산이 다 비었다. 수산공, 이 법계, 공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 언제 일찍이 구른 바 있던가. 산산수수, 사는 사 물은 문, 각기 완연하다.
이 개성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도다. 이 개성은 사법계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을 바탕으로 유의 세계, 공을 바탕으로 한 사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부와 이 후반부 전체적으로 놓게 보게 되면 이법계, 사법계, 이법계와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법계, 땅이라고 하는 법계, 이러한 법들 근원에는 공을 바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공통이 이 법계를 바탕으로 공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천천지지하증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었는데 일찍이 언제 구른 바 있던가 이 공을 바탕으로 한 사법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분별이나 양변을 여빈 이사무의 법계 중도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체와 현상이 원용무해하다. 산은 산, 물은 문, 이것은 사법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공을 바탕으로 한 유의 세계, 사법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산은 산, 물은 문, 현대 불교에서도 이 성철 스님께서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열반계송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공을 바탕으로 한 유의 세계, 사법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도인 스님들과 우리가 분별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전호식이나 제6의식으로 저거는 산이다, 저거는 물이다, 이러한 분별심으로 사는 산, 물은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법계지만 이렇게 공을 바탕으로 한 사법계를 이야기를 할 때의 이 사법계는 우리가 일반 중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법계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산, 물은 물, 공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사법계는 제법 실상의 세계다. 모든 존재와 현상 그 상들 자체가 실답다. 진실한 세계이다. 이 제법 실상의 세계에는 분별심, 중생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세계, 공을 바탕으로 한 사법계이다. 이 법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법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공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법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산, 물은 물, 성철 스님의 이러한 경계는 중도의 세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을 바탕으로 한 있는 그대로의 진리인 사법계의 세계와 제법이 공으로 이루어져서 공의 세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도의 세계다. 원용무해하게 이법계에도 걸리지 않고 공돌이에도 걸리지 않고 차별, 분별이 있는 형상에도 걸리지 않는 이법계와 사법계, 이 두 가지 차원이 원용한 이러한 세계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쓰는 것이 중도의 세계다. 화엄의 이사무의 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법계로, 어떤 때는 사법계로 중도 제법의 실상세계를 이사무의 법계로 중도법으로 설한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위해 나온 것이 1700 공안 화두이며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 점검하기 위해 나온 것이 공안이다, 공안 화두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중도법을 깨쳤냐 안 깨쳤냐, 내용들을 그러한 중도법 이러한 실다운 법들을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뭐가 이렇게 부족한지 점검하기 위해 나온 것이 1700 공안 화두이다. 여기서 화두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명백초두 명명조사의다. 선문영성 제8권에 나와 있습니다. 방거사가 딸 영조에게 물었다. 옛사람이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끝에 맑고 맑은 주사의 뜻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거사가 영조에게 물었습니다. 영조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견해가 어찌 그런가? 방거사가 물었다. 너는 어떠하냐? 영조가
대답했다.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주사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방거사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명백초두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주사의 뜻이 있다.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주사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종법계 중에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그리고 사사무의 법계 중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첫 번째 이법계, 이 공돌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방거사가 딸 영주에게 이야기를 하니 영조가 바로 즉각 대답을 합니다. 노인되어서 견해가 어찌 그런가 부정을 해버리죠. 공의 세계는 즉비의 세계이요 전부 다 부정을 파해버립니다. 따라서 노인이 되어서 견해가 어찌 그런가 공돌이로 다시 즉각 부정을 해버리고, 그러니 방구사가 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너의 경계는 어떠하냐?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주사의 뜻입니다. 자, 이러한 공을 바탕으로 한 이 사법계와 전체적으로 이 화두 전체를 보게 되면 공을 바탕으로 한 사법계와 이렇게 즉비의 견해로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 공돌이,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공과 사 전체적으로 어울려 있는 이사무의 법계를 이야기를 하는 중도법이 되겠습니다. 평상심시도 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바탕으로 사법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을 바탕으로 한 유의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좋고 싫고 옳고 그런 것이 끊어진 평상심입니다. 공의 세계를 깨달아 공을 바탕으로 한 사법계를 이야기합니다. 무문관 제43책 수산죽비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성념 큰 스님이 죽비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만약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이름이 떨어지는 것이요 동시에 죽비라고 하지 않아도 틀린 것이 된다. 자, 말해보라.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이름에 떨어지지 말고 이법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하고 있죠. 즉비의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비라 하면 본질을 잃고, 우리 본질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근본 자체에 죽비라고 하는, 죽비가 따로 있고 죽비 아닌 게 따로 있고 이러한 분별 바탕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죽비라고 하면 본질을 잃고 용도에도 어긋나지 않으려면 사법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비의 용도, 이 사법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 특성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그러면 죽비를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 자, 말해보라. 성령 큰 스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진퇴양난입니다. 양변을 취하거나 양변을 취하지 않아도 다 문제가 생기니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현상과 본질, 이 현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존재와 현상들과 그것이 본 바탕에서 일어나왔던 우리의 마음의 근본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는 물이 있어 가능하고 물은 파도를 통하여 자기 모양을 나타냅니다. 파도와 물은 결국 불일불이 관계에 있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제자 남학회영에게 묻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고 다그쳤죠. 제자 회영은 8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중도의 핵심을 낚아챈 것입니다. 운문선사의 법문을 보게 되면 1일 15일 날마다 이렇게 좋은 날이다 라는 화두입니다. 좋은 날이 많아서 항상 좋은 것이 아니죠. 이법계를 바탕으로 한 사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법계를 바탕으로 사법계, 날마다 좋은 날이다, 좋은 날이다 라고 이렇게 사법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고 싫은 마음이 끊어지면 이법계를 바탕으로 사법계의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선사들이 쓰셨던 심지 법문입니다.
이렇게 화엄하게 사종법계와 화두공안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종법계, 일심, 우리의 마음 근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우리 마음 근본, 이 본체에서 원흉한 그러한 현상과 이 본질에 대해서 네 가지 법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사종법계였다. 그래서 이사무예 법계는 중도법을 이야기를 하고, 사사무예 법계는 이 심적인 관계를 떠나서 우리의 인식 대상까지도 연기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사무예 법계. 우리가 보고 있는 저러한 현상, 존재 모든 하나도 독립되어져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들과 그 사들이 무예, 장애 없이 무한하게 중중무진 펼쳐져 있는 인연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